안녕하세요. 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 주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좀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아, 착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사람들 한 20% 정도 30% 되는 못된 사람들 때문에 착한 사람 대다수 70% 이상의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죠?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나도 좀 못되게 한번 굴어볼까. 나는 맨날 상처만 받는 것 같은데, 막 하는 무리한 사람들은 뭐 지멋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갈등을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상담이나 그런 거가 이제 많이 친구들이라든지 학생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나 무례한 비난에 대처하는 그런 기술들을 찾아봤고 그 책이라든지 뭐 실제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제가 읽었던 뭐 책들 중에서는 말의 기술이라는 책이 조금 현실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티아스 팸의 말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무례한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뭐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게 최고 좋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매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고요. 실전적인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의 기술에는 다 알겠지만 힘든 얘기. 첫 번째가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노에 대한 죄책감, 노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 말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을 하죠. 또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무례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막 배려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이쪽 계통의 심리학자들이나 말의 기술에 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두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아까 노라는 말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째가 뻔뻔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건 착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무례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 첫 번째, 노라고 말하는 거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고, 두 번째, 그다음에 뻔뻔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적인 말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느냐? 아, 이 말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말이 좀 와닿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주장을 막 하죠. 막 근거랍시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그건 딱 이제 듣는 중에 이렇게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건 당신 입장에서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이제 어휘나 이런 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없애는 대화라고 하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그건 당신 입장에서만 그러고요. 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 말을 제 말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법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의 그 능력, 지식이나 지혜 뭐 이런 거를 약간 의심하는, 깎아내리는 의심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합니다. 그럼 심리학적으로 이런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들으면 그거 그렇게 무능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좀 더 강력한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었을 때, 제 주변에도, 그 상사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거기 살지? 뭐 빌라에 사니? 그거 얼마나 해? 가격은 얼마에? 그러고 그, 그 아파트는 비싼가? 그 얼마지? 네 사는 데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럼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좀 어이가 없다, 무례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런 말에는 대받아치면 된다고 하네요. 당신 집값은 얼마죠? 이렇게. 친구가 물어볼 수도 있죠. 야, 너 그거 얼마냐? 너 뭐 재산이 어느 정도 모아놨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 글쎄, 너는 얼마나 모아놨니? 너네 집은 그게 얼마야? 이렇게 되물어보기 반대로. 그럼 이제 반전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묻기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당신은 어떤데요? 아, 너 연애는 해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당신은 연애 해보셨나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도 뜨끔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끔 하는 그런 반전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무리한 사람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죠. 세 번째,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집값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대받아쳐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무리한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그다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어휘나 말 선택은 조금 틀리게 해야 되겠죠. 뭐 상사한테 뭐 쏘아 붙이듯이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것 정도는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요. 무리한 사람한테는 무리하게, 또 착한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착한 사람들한테는 또 이렇게 잘 지내야죠. 대다수는 착하죠. 못돼 먹고 배려할 줄 모르는 한 20%, 한 30% 될까요? 한 10% 정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뜨끔하게 이렇게 대화하는 법을 조금 연습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